아니고 전용기 홍보를 하는 살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서울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윤민혁입니다. 밀켄 컨퍼런스, 미국의 서부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경제 금융 주요 인사들이 베버리 힐즈에 모여 힐튼 호텔인데 연사가 1000명, 참가자가 4500명. 호텔 지금 사람 많은 거 보고. 밀컨이라는 밀컨 연구소를 창립하신 회장님이 80년대에 이제 정크본드 시장을 개척한 떼돈을 버신, 그리고 이런 연구소를 차려서 행사를 열고 계십니다. 봄바르디에 부스가 있어요. 비즈니스 제트 시장의 넘버원인데 돈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동차도 아니고 전용기 홍보를 하는 살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당연히 핵심 논의 주제는 현재 경제 현안들이 되겠고,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미중 갈등, 전쟁이나 공급망 재편 같은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이제 만성화가 될 거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 동시에 부채에 대한 얘기도 많았어요. IMF 총재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현재 부채가 너무 놀랄 정도다 라는 멘트를 남겼고, 칠스트리트이라는 IB의 회장님은 향후 5년 내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 미국의 부채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미국 경제가 좋죠. 고용지표나 다른 지표들이 되게 좋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는 건데, 경제가 이렇게 좋은 이유 중 하나로 미국 정부가 정부 지출을 많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데, 이게 또 올해 미국이 대선이다 보니까 대선 시즌 되면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공적 자금을 많이 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장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켄 그리핀 시타델 회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인데도 정부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다, 빚이 너무 많으면 다음번 경제 위기 때 대응할 여지가 너무 없죠. 이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나 이런 분들도 현재 미국 경제가 좋고 모든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채권으로도 쏠리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로도 자금이 쏠리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 좋은 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버티는데, 시장이 조금만 상황이 변해서 자산 재배분이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순식간에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머스크의 세션은 본인은 AI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록이라는 XAI의 AI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그록이 안전한 AI인가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머스크가 AI가 갖고 있는 지능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니까 결국에는 생물학적 지능의 비중이 전체 지능 중에 1% 미만으로 떨어질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결국에는 디지털 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가교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그 시대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게 되게 걱정이라는 얘기를 했고, IT 기자 입장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앤 뉴버거라는 백악관 사이버 안보 자문 NSA 출신이고, 중국의 AI 발전과 이에 따른 안보 위험에 대해서 논했는데,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5개 국가를 뜻하죠. 그 안보 동맹체인데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까지, 그 주요국계 EU까지 서방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AI 발달로 인해서 안보 위협, 중국의 안보 위협이 급증을 할 거고, 서방 세계가 좀 더 뭉쳐서 중국의 AI를 활용한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AI 경쟁이라는 건 결국에는 과거의 군비 경쟁과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수함이나 미사일, 공격체계가 발달하면 같이 방어체계가 발달하는 것처럼 초거대 AI의 경쟁도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왜냐면 초거대 AI가 결국에는 해킹이나 무기개발, 그러니까 전략자산과 같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핵무기와 비슷하다는 뜻이죠.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해야 한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고, 케빈 러드, 호주의 미국 대사, 이분은 민주주의 사회의 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적대자가 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전혀 외교적인 수사가 아닌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서방 세계의 적개심이 좀 노골적이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세계 경제 구루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구 문제더라고요. 일본과 한국의 출산율들이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드는 국가는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일본은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미리미리 연구를 해야 한다 하면서 일본과 한국 같은 그 선두 국가들을 빨리 가서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급망에서 탈락을 한다는 가정하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시장 중 하나가 인도잖아요. 인도의
거대한 내수 시장에 뭐 영어도 잘하고 그런 장점들이 언급되는 동시에 인도가 아직 투자 장벽이 좀 높은가 봐요. 중국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싱가포르 기관인 테마셋 같은 경우는 중국 투자 비중이 당연히 원래 높았는데 최근 3년간 인도 투자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올해도 엄청 늘 걸로 예상된다고. 지난 20년간 인도에 자기들은 투자를 해왔지만 지금처럼 인도가 가장 중요한 때가 없다라는 언급을 하더라고요. 삼성도 공장을 갖고 있고 포스코도 그렇고, 애플의 직접적인 공장이라기보다는 폭스콘 공장이 인도로 가고 있죠. 그런 만큼 중국의 대안으로서 인도가 좀 공급망에서 주목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도 주목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도 이제 출산율이 엄청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 감소를 벌써부터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반면 인도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죠. 현재 인구 1위 국가고 중국을 제치고, 그와 동시에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세가 엄청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세가 숫자를 의심할 정도로 빠르다. 통계를 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되물을 정도로 빨랐다. 얼마 안 있으면 수년 내로 전 세계 노동력의 4분의 1가량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게 될 거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지금 성장세 엄청 느리잖아요. 생산성도 낮고. 역으로 생각하면 되게 개발 여지가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지점에서 아프리카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AI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이 현재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방법이다 라는 것에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AI 개발을 위해서 지금 막대한 투자들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전력이 됐든 데이터 센터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이런 투자들이 동시에 현재 인플레를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 점에서는 저는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니까 좀 동의가 되는 게, 미국의 경기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전반적인 리쇼어링에 관련된 투자들 덕분이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일종의 건설 경기, 인프라 경기 부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미국에서 진짜 텍사스, 오리곤, 뭐 애리조나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자동차가 됐든 뭐 배터리가 됐든 진행이 되고, 그게 미국 기업만의 자금이 아니라 뭐 한국 기업 삼성이나 SK나 TSMC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 일본에선 파나소닉 같은 플레이어들이 배터리 공장을 더 증설하고 있죠. 이런 영향들이 미국 경기를 이끄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